1889년에 불란서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어요. 박람회에 뭐 상징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징탑으로 에펠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파리가 얼마나 평평한 넓은 평지예요. 거기에 이렇게 철근으로 우뚝 솟은 300m가 넘는 에펠탑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그 당시 파리 지식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모파상이에요. 모파상 기억나시죠? 맨 시험에 나오는 여자의 일생 소설가. 모파상이 맨 앞장서 가지고 파리에 이런 흉물을 건설하면 어떠냐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1890년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쓰고 이제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라디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에는 송신탑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300m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게 존치가 돼서 오늘날 파리의 명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되고 나니까요, 모파상이 거의 매일 여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위선자 아니냐? 아니 당신이 이 에펠탑 건설을 그렇게 반대하더니 가장 애용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모파상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흉물인 에펠탑을 파리에서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자, 한국에 살고 있는 거는 에펠탑 안에 들어서 에펠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뉴스를 접하잖아요. 거기에 칭찬하는 소리가 많다, 비판하는 소리가 많다. 매일 비판하는 소리가 많으니까 내일이라도 한국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한국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 속의 한국을 2020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 거예요.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가 100등 밖에 있어요. 100등 밖에. 그렇게 좁아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인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00만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정점을 찍었는데 그게 세계에서 28번째예요. 그런데 1인당 생산량은 32,000달러 정도라는 거, 3만 달러 넘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총 생산은 1조 6천억 달러로서 세계의 10등부터 12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니 땅덩어리는 100등 밖에 있는데 생산량은 세계에서 지금 10등부터 12등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역은 어느 정도 하느냐? 무역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세계 10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0.7%, 세계 78억 인구에 5,200만이면 대개 1%가 채 안 되고 남북한을 합하면 우리가 5,200, 북한이 2,600 하면 7,800만이 78억의 1%예요. 한민족이 세계에 100명 중에 한 명이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생산은 2%를 하고 있고 무역은 3%를 하고 있는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매일 내일이면 망할 것 같은 거 뉴스에서 보시지만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64년에 100달러가 겨우 됐어요. 하루에 100달러. 그리고 77년에 1000달러가 됐고 94년에 10,000달러, 그리고 외환위기 때 좀 떨어졌다가 2006년에 20,000달러, 2017년에 30,000달러가 돼서 지금 세계에서 20위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실감 나시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런데요, 경제 발전의 뒤안길이 있습니다. 뒤안길이.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제 발전했다는 이야기보다 경제 발전의 뒤안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OECD, 소위 선진국 클럽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아니 가난해서 다이어트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다면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그것도 어느 수준이냐?
뭐 통계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살률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느냐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인구가 다 다르니까 나라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25명 수준인 거예요. 근데 OECD 평균을 보면은 11명이죠.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인 OECD 국가의 2배가 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래도 손에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25명에 5,200만이면 52배를 하고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가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니, 자살을 시도해서 다 성공해요? 실제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36명이면 아마 50명 이상이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가 자살률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의 65세 이상 노인의 현 주소는 뭔가 봤더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아까 지금 25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노인은 50명이 넘잖아요. 한국 평균보다도 더 높고 OECD 평균은 노인 자살률이 18명인데 우리는 50명이 넘어서 거의 3배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구예요? 하루 3끼 밥도 먹던 대한민국을 오늘 다이어트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낸 주역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OECD 국가의 빈곤율을 봤어요. 노인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이죠. 그러니까 중간보다도 반도 못 버는, 중간에 반도 못 버니까 정확히 말하면 25%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43%고 OECD 평균이 15%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율이 선진국 가운데서 정말 높다. OECD 선진국 클럽에서는. 더 힘든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83세예요. 대체로 83세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은 그보다 3살이 많고요. 남성은 그보다 3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정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인정에 가면 누가 많다? 할머니가 많다? 할아버지가 많다? 할머니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6년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근데 대개 남자가 결혼할 때 연령을 보면은 여자보다 나이가 평균 몇 살 정도 많아요? 예, 서너 살이 많죠. 그러면은 여성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야 되는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되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그래요. 당신들 노후 대비하라 그러면 전부 자기 죽을 때까지만 대비하지, 당신 가고 나서 당신 아내가, 당신 부인이 10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 것도 대비해주고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83세가 평균 수명인데 1,500만 정도 중에서 1,000만 명이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일하고 싶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고 싶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 하려고 일한다고요? 생활비에 보태려고. 부족하니까. 60% 가까운 숫자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 이거는 일하고 싶다기보다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 자, 그래서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증가하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지금 고령층 인구가 1,500만쯤 돼요. 그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50세 정도의 정년퇴직을 하는 거예요. 50세 정도의 정년퇴직을 하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 받는 숫자가 겨우 반이에요, 반. 한 푼도 못 받는 숫자가 반이 넘어요.
그리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겨우 받는 액수가 64만 원이에요. 그러니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생계형 근로 희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공감하시죠?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인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현 주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만약에 환갑 때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뭐 다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 노후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해야 된다. 중국이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차이나기 때문에. 와, 이게 다 보셨네. 다 보셨구나. 그래서 남들과 차이난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다가는 전부 다 지금 수렁에 빠진다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고령층의 현 주소 보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차이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분들에게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제가 제일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나눔과 배려인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자살하는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두 번째가 나 건강이 안 좋아서 남한테 폐 끼치기 싫다. 특히 자식이죠. 노인 자살 원인이 경제적인 게 1번이고 건강이 2번이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십사.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50대에 승부를 걸으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돈 문제고 두 번째가 건강 문제다 하는 거예요. 노후 대비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실천하면 된다. 국어 시간에 주제 파악 배우고 산수 시간에 분수 지키며 살아라는 거 많이 했는데요.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라고 그렇게 막연히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는 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나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 계세요? 네. 너무 쉬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건데요.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